안녕하세요. 따의 이성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쿠버나티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5번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바로 교재 안에서는 5번째 챕터가 파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쿠버나티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챕터 파드 안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전반적으로 파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선은 파드가 뭐야? 파드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컨테이너만 가지고 동작시키자. 쿠버나티스가 굉장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셀프 힐링 기능, 라이브니스를 이용한 셀프 힐링 기능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닛 컨테이너를 통해서 초기화 작업을 미리 해줄 수 있는 초기화 컨테이너 사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프라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동작되는 파드 안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포즈라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포즈 컨테이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스태틱 파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드에다가 CPU,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서 리밋을 걸어주는 리소스 할당하는 방법, 그리고 컨테이너에다가 환경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방법.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파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파드를 운영할 때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성 패턴이 있는데, 그 3가지 패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파드의 개념, 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봅니다. 저는 파드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컨테이너에 대한 정리예요. 앞에서 우리는 컨테이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저장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봤는데, 그 과정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이 컨테이너와 파드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자, 컨테이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제가 앱.js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뭐 대단한 개발자는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뭡니까? 바로 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앱.js 애플리케이션이고, 8080 포트를 열어서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들어오면 200번 상태 코드와 함께 컨테이너의 이름을 응답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이러한 앱.js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컨테이너를 빌드합니다. 어떻게? 도커 파일을 만들고요. 베이스 이미지로 노드 1, 2 버전을 집어넣죠. 여기 진한 색깔 그린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베이스 이미지, 컨테이너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앱.js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위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뭡니까? 카피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는 노드 한 칸 띄고 앱.js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컨테이너 실행과 함께 동작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도커 파일 만든 후에 컨테이너를 빌드하려면 도커 빌드 태그 넣어서요, 이름 넣어주고, 필요하다면 여기 뒤에다가 뭐 레이테스트나 버전도 넣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명령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빌드했다라고 봅시다. 빌드한 다음에 뭐 하나요? 허브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산에 있는 허브가 됐든 또는 퍼블릭 공간의 허브가 됐든 push라는 명령 이용해서 저장합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smlinux 앱.js라는 이름을 넣게 되면 도커 허브 도커.com에 smlinux라는 계정 안에 푸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레파지토리로. 자, 이렇게 허브가 있고 거기에 제가 만든 앱.js 컨테이너가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었죠? 여기까지는 컨테이너를 빌드하는 사람이 업로드까지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도커 시스템,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 시스템이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올려서 동작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컨테이너였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죠?
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럼 이 컨테이너를 도커에서는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데 그럼 쿠버네티스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시키는 거지? 바로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동작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파드는 컨테이너를 표현하는 쿠버네티스 API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쵸? 조금은 어렵죠? 한번 봅시다. 쿠버네티스 시스템이에요. 지금 마스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워커 노드가 2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워커 노드가 제가 마스터 시스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도커 시스템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도커야 앱.js 컨테이너를 실행해줘 라고 질문을 했겠지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야 앱.js 파드를 실행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PI를 통해서 컨테이너는 동작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API에서 컨테이너를 동작하는 API는 파드라고 하는 API가 있고 얘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를 동작해 주는 최소 단위가 바로 파드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자, 그 파드에다가는 지금과 같이 앱.js라는 컨테이너를 담은 하나의 동그라미가 파드 또는 엔진엑스 애플리케이션을 담아놓은 파드 이게 하나하나 컨테이너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으니까 내지는 웹서버나 웹로그 에이전트를 나란히 웹서버가 동작을 하면 로그를 만들겠죠? 그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웹로그 에이전트를 묶어서 하나의 파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파드에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지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묶어서 하나의 파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컨테이너 파드를 어떻게 실행합니까? 바로 이렇게 실행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실행하는 방법은 항상 2가지였었죠. 2가지. 첫 번째는 CLI, 커맨드 라인 방법으로 직접 파드를 실행하는 방법. 또 하나는요, 야물이라고 하는 포맷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야물 파일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kubectl이라고 하는 명령어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네요. 자, 이 run 커맨드가 바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파드를 실행해주는 쿠버네티스 명령어입니다. CLI 커맨드가 되죠. 그리고 그 뒤에 파드에 대한 이름을 하나 웹서버라고 붙이고요. 그 파드 안에다가 집어넣을 엔진엑스 웹서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뭡니까? 엔진엑스 1.14를 묶어서 웹서버란 이름으로 뭐를? 파드를 하나 생성해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 명령을 쿠버네티스에게 내리는 거예요. 쿠버네티스야, 나 웹서버 파드 실행해줘. 근데 그 웹서버 파드의 컨테이너는 누구로? 엔진엑스 1.14로 실행해줘 라고요. 이렇게 동작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야물을 통해서 동작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똑같이 미리 뭐합니까? 파드 nginx.yaml이라는 파일을 미리 텍스트 에디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API 버전 v1 kind는 파드 맞춰야 되겠죠? 대소문자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파드 그리고 메타데이터에는 파드의 이름으로 웹서버 여기 상단에 있는 웹서버랑 동일한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스펙에는 파드 내 웹서버 파드 내에다가 저장하고 싶은 실행하고 싶은 컨테이너를 집어넣어 줍니다. 컨테이너 이름 붙이고 그리고 컨테이너 종류는 이미지가 누구? 엔진엑스 1.24 필요하다면 포트나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때의 정책들을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는데 가장 필수가 되는 항목은 이름, 이미지, 컨테이너, 그리고 파드 네임 뭐와 동일하게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을 실행했던 거와 동일하게 야물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텍스트 에디터로 이러한 형태의 야물 파일을 만들었으면 그 야물 파일을 가지고 우리는 파드를 실행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큐브시티에 create 파일 누구? pad nginx.yaml 앞에서 만들어놨던 YAML 파일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동작을 시켜주면 위에서 실행한 방법과 아래에서 실행해주는 방법 두 가지 형태로 컨테이너 파드를 동작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이그젬플을 제가 실제 우리가 따라하면 배우는 쿠버네티스니까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실행할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용하는 플랫폼은 카타쿠다를 통해서 접속하셔도 되죠. 그리고 내지는 뭐 여러분이 미리 설치해 놓은 가상 머신에 쿠버네티스를 설치했죠.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카타쿠다로 동일하게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카타쿠다로는 실행하지 않고 저는 엑셀로 이미 동작 중에 마스터 시스템으로 접속해서 여기서 동작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습을 통해서 볼 텐데 저는 지금 창을 어떻게 했냐면 바둑판 배열로 지금 위 하나 아래 하나 두 개를 띄워놨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현재 챕터 5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사용된 모든 이그젬플은 기터브에 제 개인 기터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파드에 대해서 볼게요. 파드에 대해서 보는데 무엇을 보고 싶은 거냐면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커맨드 라인으로 간단한 파드를 실행해 주는 거하고 두 번째 야물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해 주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해 주는 거는 큐브CTL 큐브CTL 명령 생각나시죠? 자,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get 노디스 하고 봤더니 뭡니까? 마스터 시스템 1대 그리고 워커 노드가 총 3대가 준비되어 있네요. 보이시죠? 마스터 시스템 1대와 워커 노드가 총 3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스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파일들도 뭐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우선은 이거보다는 커맨드 라인으로 큐브 ctl 그리고 run 커맨드 다음에 저 웹 1이라고만 한번 붙여볼게요. 왜냐면 웹서버를 2개 만들면 이름이 중복돼서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동작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웹 1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요. 이미지는 엔진엑스 1.14 버전으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뭐 엔진엑스 버전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는 지금 컨테이너 허브에 도커 허브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예요. 혹시라도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 버전을 집어넣었다든지 내지는 이미지 이름을 잘못 썼다면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지금 이미지 이름을 잘못 썼죠?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오류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 버전 엔진엑스 자, 요거죠. 요 엔진엑스 1.14 버전의 이미지를 웹 1이라는 이름의 파드로 실행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 추가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웹서버니까 80 포트를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포트 넘버를 지정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따배 강사님 포트 넘버는 꼭 넣어야 됩니까? 아니요, 넣지 않는다고 해서 엔진엑스 웹서버가 80 포트로 서비스를 못 해주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좀 구별하기 좋은 형태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80 포트를 통해서 네, 이렇게 웹 1이라는 이름으로 파드를 실행해 주세요. 엔터 누르면 컨테이너 파드 웹 1이 크리에이트 됐어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해 보고 싶죠? 큐브시티의 get pads라는 커맨드로 확인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야물 형태로도 하나 실행해 볼게요. 지금 메시지는 파드 웹 1 크리에이티드 메시지가 떴거든요. 근데 웹 1이라는 파드가 동작 중이라는 뜻이니까. 자, 이번에는 야물 형태로 만들어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 텍스트 에디터로 만들어진 거고요. 물론 GitHub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 파일을 cat이라는 커맨드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API 버전은 v1 그리고 kind는 파드 이름은 엔진엑스 파드네요. 자, 위에서 웹 1이라고 하는
파드가 하나 실행됐고 엔진엑스 파드라는 이름의 파드를 또 하나 실행하는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이 누구? 1.14 버전의 엔진엑스 웹서버 포트 80 포트 80 포트 이미지 이렇게 동일한 형태인데 이름만 뭘로 이렇게 엔진엑스 파드라는 이름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야물 파일을 동작할 때는 큐브시티에 create, run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세요. 파일을 실행할 때는 create, 그리고 파일 이름을 넣어줍니다. -fd에다가 파일,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면 동일한 메시지 뜨죠. 뭐라고요? 파드, 엔진엑스 파드라고 하는 이름의 파드가 하나 create 됐어 라고 나옵니다. 자, 크리에이트 된 파드를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큐브시티에 get pads 줄여서 파드까지 써도 되고요. po까지만 입력해도 되죠. 자, pads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봤더니 echo 5가 2개 들어갔죠? pads 했더니 엔진엑스 파드도 러닝 중이고 몇 초 전에? 31초 전에 웹 1이라고 하는 파드도 러닝 중인데 2분 20초 전에 실행돼서 현재 상태 뭡니까? 러닝 중. 그리고 언제 실행됐는지 그리고 파드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예전 명령어 리콜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5 wide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좀 더 와이드하게 자세히 보여줘라는 의미입니다. 엔터 눌렀더니 자세하게 정말 보여주네요. 이름, 지금 현재 레디 상태이다 라는 거, 스테이터스, 리스타트, 에이지 빼고 IP, 어느 워크노드에서 실행 중인지 그리고 그 외에 정보들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는 -5 wide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자, 큐브시티에 한 개만 볼게요. 웹 1이라고 하는 파드를 그냥 보면 정보만 보여주는데 -5 다음에 야물이라고 입력하면은 야물 포맷으로 보여줘라는 뜻이에요. 현재 실행 중인 상태를 야물 포맷으로 보여줘. 엔터 눌렀더니 이렇게 현재 동작 중인 웹 1.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웹 1이라고 하는 거는 커맨드 라인에 CLI로 큐브시티에 런으로 동작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행된 상태는 뭘로? 이렇게 API 버전 V1, 파드, 그리고 아래로 쭉 매니지드 필드 넘겨보면요. 여기에 네임은 뭘로? 웹 1로. 그리고 스펙 부분에 보니까 컨테이너 이미지 정보가 표시되죠. 여기.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의 이름. 그리고 뭐 포트 정보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이게 스테이터스인가 보다. 위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스펙 부분에 여기서 컨테이너 이미지, 컨테이너 이름, 포트 여기까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만큼을 드래그 해서 너무 매니지드 필드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만큼 네임까지 드래그해서 컨트롤 인서트 해놓고요. 뭐 예를 들어서 메모장 하나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메모장 하나를 이렇게 실행을 해서 붙이기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려서 어디를 여기에 매니지드 필드 빼고 여기 API 메타데이터까지 컨트롤 인서트로 복사해서 좀 전에 이러한 메모장에다가 붙이기 해놓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좀 제거하고 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도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죠? 그쵸? 야물 파일이죠. 여러분 동작 중인 파드 그 파드를 커맨드 라인으로 작업을 해놓고 내가 원하면 파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get pads 웹 1이라고 하는 파드를 어떻게 -5 야물 형태로 보여줘라고 실행을 해주면 그 결과를 야물 포맷으로 볼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을 카피 앤 페스트해서
야물의 템플릿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드라이런이라고 하는 커맨드 옵션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는 있지만 우선은 오늘 야물 포맷으로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야물 템플릿 뜰 때. 자, 해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뭘 하는 걸 봤습니까? 컨테이너 파드를 실행해 주는 거를 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저 kubectl get paths라는 명령 내려줍니다. -5 와이드하게. 자, 그런 다음에 watch라고 하는 리눅스 커맨드의 watch는요. 이 watch 커맨드를 실행하게 되면 watch가 2 seconds, 2초마다 한 번씩 watch 뒤에 있는 명령을 반복해서 실행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뭐 참고로 이건 참고로 이렇게 해주면요. date라는 명령을 2 seconds, 2초마다 한 번씩 반복 실행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kubectl 그 다음에 get paths -5 wide라고 입력을 하면 kubectl 커맨드를 2 seconds마다 뭐 해라? 반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실행해줘 라는 요청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파드 동작 상태 볼 때 많이 보는 커맨드예요. 함께 실행해보죠. 그랬더니 2 seconds마다 변경 상태를 표시해 줄 거예요. 현재 파드는 총 몇 개? 2개 실행 중. 그들의 실행되고 있는 노드, 그들의 IP까지 보이죠. 커맨드 라인의 웹브라우저. 그죠? 현재 파드가 하나 실행됐어요. 엔진엑스 파드 안에는 엔진엑스 웹서버 컨테이너가 하나 동작 중이죠. 그럼 저는 여기에 IP 어드레스로 제가 컬로 접속을 하면 파드의 80 포트와 커넥션을 맺어서 이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가 제공해 주는 웰컴 투 엔진엑스 메시지를 HTML 태그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자, 물론 웹 1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파드를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가지 방법 봤네요. 하나는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해 주는 방법, 파드를. 또 하나는 이 컨테이너를 담고 있는 파드를 야물 포맷으로 실행해 주는 방법. 두 가지를 봤고요. 실행해 준 후에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로 getPaths, 현재 동작 중에 파드 정보 보여줘 라는 거. 그리고 와이드하게 보여줘. 특정 파드를 야물 포맷으로 보여줄래? 또 하나, 제이슨 포맷으로도 보여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이슨 포맷으로 야물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kubectl get paths -5 야물이라고 하면 현재 동작 중인 모든 파드를 야물 형태로 보여주고 여기다 제가 웹1이라고 이름 넣어주면 웹1 파드만 야물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엔터 눌렀더니 야물 포맷으로 템플릿 뜰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었죠? 야물 포맷 아니라 제이슨 포맷으로 보고 싶어요. 동작 중인 파드 상태를 이렇게 해주면 제이슨 포맷으로도 보여줍니다. 제이슨 포맷으로 봤을 때 IP 정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들만 추출할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제이슨 포맷은. 자, 그러면서 또 우리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제이슨 포맷으로 썼을 때에 이렇게 kubectl getPath 제이슨 포맷으로 보여주는 거기다가 grep -i 해주고 네, 파드 IP를 넣어주면 파드 IP 정보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좀 전에 이렇게 해서 제이슨 포맷으로 봤는데 파이프 키워놓고요. -i 파드 IP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했더니 뭡니까? 파드 IP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저는 get -5 wide로 확인했지만 자, 와이드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태이거나 터미널을 하나밖에 없다면 이런 형태로 IP만 추출해서 보실 수도 있겠네요. 물론 부가적으로 좀 더 어떤 파이프라인과 또는 문자 뭐 자르기, 가공 이런 기능들을 좀 쉘의 기능을 쓰게 되면 내가 딱 원하는 IP만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리눅스 쉘 프로그래밍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것들을 추출할 때는 쉘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파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네, 파드에 접속해서 정보 보는 것도 봤습니다. 정리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파드가 뭐야? 파드를 어떻게 실행해?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거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이렇게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멀티플 컨테이너 파드라고 했는데 파드 안에다가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집어넣는 경우 보통 뭐죠? 웹서버가 로그를 만들면 그 로그를 수집하는 또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모니터링 정보들을 에이전트가 받아와서 웹서버로 웹 UI로 서비스해 줄 때 네, 어떤 컨테이너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동작을 해준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에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동작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멀티플 컨테이너 파드가 되겠습니다. IP는 파드에만 들어가요. 파드 이름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안에 컨테이너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볼 예제는 멀티플 파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야물 파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지 자, 볼 텐데 이겁니다. 보세요. 파드, 카인드 들어가죠? 여러분, API 버전,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파드 또는 이러한 API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버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파드 이름은 멀티파드라고 이름을 붙여놨네요. 파드 네임이 그런 이름으로 붙겠네요. 그리고 스펙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컨테이너스 아래 네임, 뭐죠? 두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누구? 엔진엑스 웹서버. 또 하나는 누구? CentOS. 물론 이 CentOS가 웹로그를 분석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웹로그를 분석하려면 실제 웹서버는 로그를 만들고 볼륨이라는 걸 가지고 공유를 해서 아더 컨테이너가 그 정보들을 읽어다가 로그를 어떤 수집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볼륨도 안 배웠고 뭔가 공유하는 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멀티플 컨테이너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 어떤 구조적인 것만 보기 위해서 좀 생뚱맞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지만 하나의 파드에 담아봤습니다. 뒤로 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겠죠. 볼륨도 배우고 뭔가 어떤 데이터 전달 방법도 배우게 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 프론트, 백엔드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배우게 될 텐데 그 다양하게 배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로그 에이전트도 실질적으로 멀티플 컨테이너를 통해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런 게 멀티플 컨테이너 파드구나 라는 구조적인 거에 중심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딱 보면 좋겠지만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컨테이너는 엔진엑스 컨테이너예요. 당연히 80 포트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하고 있겠죠. 또 다른 컨테이너 하나 더 들어가는데 CentOS 7 버전의 컨테이너입니다. 참고로 CentOS 7 버전은 컨테이너 동작과 함께 뭐가 슬립 만 세컨즈 1만 세컨즈 동안 슬립하고 있는 그러한 컨테이너가 하나 동작하고 있고 하나의 또 다른 컨테이너는 이름은 엔진엑스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엔진엑스 1.14 버전을 실행해 주는 거죠. 앞에서 싱글 컨테이너 다시 말해서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가 있던 구조와 지금처럼 멀티 컨테이너 구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어디로 갑니까? 저 엑스쉘로 들어가 봅니다. 위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 두 개 있어요. 파드 두 개 있어요. 이 파드는 둘 다 싱글 컨테이너.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둘 다 엔진엑스 1.14 버전 들어가 있는 거. 따배 원사님, 이 컨테이너 안에 엔진엑스 1.14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애플리케이션 동작 중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이거부터 봐볼까요?
자, kubectl 명령 중에 help 한번 보죠. help에서 여러 가지 kubectl 커맨드 라인의 도움말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트러블 슈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겠죠? 디스크라이브 뭐 한대요?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준대요. 뭐에 대해서? 현재 동작 중인 특정 리소스 그 중에 그 리소스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파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파드를 자세히 보여주든지 노드를 자세히 보여주든지 디테일하게 또는 뭐 서비스를 자세히 보여주든지 어떤 API 리소스든 뭔가 디테일하게 보고자 할 때 describe 명령을 쓴대요. 해봅시다. kubectl describe 써주고요. 뭐 파드 누구? 웹 1이라고 하는 파드를 자세히 보여주세요. 라는 커맨드예요. 하고 엔터를 타단 눌렀더니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표시되는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름은 웹 1이고요. 그리고 현재 IP는 10.36.0.1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정보로는 누구? 엔진엑스 이미지가 80포트를 가지고 동작 중이고요. 현재 스테이트 상태는 러닝 중이고요. 레디 상태에 있으면서 뭔가 environment는 환경 변수 정보는 없네요. 그리고 마운트 정보도 기본값만 가지고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자, 이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에 발생됐던 그런 이벤트, 네, 컨테이너 이벤트 정보가 표시됩니다. 파드 내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스케줄링 받았겠죠. 노드 1, 2, 3죠? 어디로 실행될지. 그 다음 뭐 했나요? 컨테이너 이미지 nginx 1.14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이미 어디에? 노드2 시스템에 존재하는 이미지였나 보네요. 그래서 존재하는 이미지라서 바로 실행을 했고요. 어떻게? create, start 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실행됐다라는 과정을 상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잘못 입력했으면 이 시점에서 에러가 뜨죠. 이미지를 검색에 실패했다.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또 에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 대부분 컨테이너 파드를 동작한 후에 이 파드가 왜 러닝 중이지 않지? 자꾸 왜 에러가 뜨지? 하면 뭘 봐야 돼요? 그렇죠. 디스크라이브.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트러블 슈팅 팁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멀티플 파드를 동작시켜 봅시다. cat 파드 빼기 멀티 야물 파일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파워포인트로 봤던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뭐죠? 컨테이너 하나, 컨테이너 두 개를 하나의 이름 멀티파드라는 이름으로 실행해줘 라는 요청. 그걸 야물로 만들어 놨죠. 야물 포맷으로 실행합시다. 어떻게 실행한다고요? kubectl 파일을 실행할 때는 create 그리고 파일 이름 넣고 파드 멀티 야물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명령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멀티 파드가 실행되는데 여러분 싱글 파드와 멀티 파드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쵸? 몇 군데 지금 다른 게 보이죠? 뭐가 보이죠? 끝에 2, 앞에 2, 1. 아, 이거 컨테이너스였구나. 맞습니다. 전체 2개 컨테이너 중에 둘 다 레디 중이야. 둘 중에 하나만 레디 중이면 숫자 1 나오겠죠. 둘 다 레디 중이면 숫자 2가 나와야 되고요. 숫자 2가 나왔을 때 비로소 러닝이라고 스테이터스가 나옵니다. 만약에 컨테이너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러닝 중이지 않아요.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2개가 들어가면 둘 다 레디 상태, 문제가 없을 때 러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아래쪽은 뭐예요? 전체 이 파드 안에는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레디 중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파드는 두 개지만 하나의 IP를 가지고 실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만들었던 요 웹서버가 있고 CentOS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웹서버와 CentOS가 있는데 둘 다 컨테이너는 따로따로 존재해요. 하나의 파드. 근데 그 IP는 동일하고 호스트 네임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CentOS에서 컬 로컬호스트라는 명령 내리면 내 IP로 80 포트로 커넥션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응답은 떨어지죠. 왜요? 내 IP 안에는 웹서버도 동작 중이니까. 그래서 이 컨테이너나 이 컨테이너는 둘 다 동일한 IP를 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멀티파드 안에는 CentOS와 또 하나 엔진X가 동작 중이에요. 그쵸? 근데 IP는 몇 번?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컬명령으로 10.46.0.1이라고 입력을 했다. 여기가 10.46이니까 그러면 여기 멀티파드 중 누구? 엔진X의 커넥션을 보내는 거겠죠. 왜요? 엔진X 컨테이너가 80포트로 리슨하고 있으니까. 자, 해서 엔터 누르면 Welcome to nginx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볼게요. 뭘 보려고 하냐면 요 nginx 컨테이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커 명령에서도 docker exec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 쿠버네티스에서도 kubectl exec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뭡니까? 실행 중인 컨테이너로 들어가거나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원하는 명령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커맨드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내부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볼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죠. 뭐죠? 자세히 보여주세요. 누구? 파드, 멀티파드를 자세히 보여주세요. 엔터를 누릅니다. 뭘 보고 싶었냐면 저 이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웹서버가 엔진X 웹서버가 컨테이너 엔진X 웹서버가 컨테이너 이름으로 엔진X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동작 중인 걸 확인. 물론 야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야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디스크라이브 한번 실행해 볼 겁니다. 자, 파드 멀티 야물 바로 뭐죠? 컨테이너 이름 가지고 exec 커맨드를 실행할 거거든요. 자, 어느 컨테이너로 접속할 거예요? 저 여기로 배시쉘로 접속해 볼게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kubectl exec 실행해 주세요. 어디에? 파드 네임 멀티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몇 개? 2개. 그 중에 누구? 엔진X 컨테이너로 들어가 주세요.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수도 터미널 만들어서 그리고 대시 문자 2개 넣어서 거기에다가 빈 밑에 배시라고 하는 쉘을 실행하면서 다시 말하면 엔진X 컨테이너에다가 배시를 실행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터미널 만들고 인터랙티브하게 제가 접속할 수 있도록 쉘에 연결, 커넥션을 해야 되니까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저희 여기 엔진X에 엔진X 웹서버 있었죠. 엔진X 컨테이너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현재 어디입니까? 이름은 멀티파드라고 돼 있죠. 근데 2개의 컨테이너 중에 누구? 엔진X 컨테이너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현재가. 자, 볼까요? 엔진X 컨테이너니까 당연히 웰컴 투 엔진X에 해당하는 웹문서가 있겠죠. 엔진X 컨테이너의 웹문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ESR 밑에, 쉐어 밑에, 엔진X 밑에 HTML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index.html 캣에서 볼까요? 컨테이너에 있는 index.html의 컨텐츠는 welcome to nginx 우리 봤던 거네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index.html 좀 바꿔봅시다. 자, 뭐라고 바꿔볼까요? 에코 명령으로 테스트 웹페이지 웹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요. 그리고 index.html을 바꿨습니다.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엑시 하게 되면 컨테이너에서 실행 중이었던 쉘을 종료하니까 저희는
빠져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자, 다시 프롬프트로. 앞에서 실행했던 명령 기억하십니까? 46.0.1로 이제는 웹페이지가 뭐로 떠야 돼요, 여러분? 웰컴 투 엔진엑스예요? 아니면 테스트 페이지예요? 테스트 웹이 떠야 되겠죠. 변경된 거죠. 컨테이너에 직접 들어가서 쉘로 문서를 바꿨으니까.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똑같은 멀티파드인데 누구로? CentOS 컨테이너로 들어가 봅시다. 네, 동일한 명령을 실행하는데 두 개의 컨테이너 중에 이번에 누구로? CentOS 컨테이너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동일하게 멀티파드죠? 그죠? 그리고 현재 저 PS, EF, 쉘이니까 CentOS는 리눅스 운영체제랑 똑같은 배포판이니까 이 PS 명령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현재 이 CentOS 컨테이너에는 여러분 질문, 웹서버가 동작 중입니까? 아니죠. 엔진엑스 동작 중이지 않죠. 뭐만 있어요? 슬립, 배시, PS 이렇게 세 가지만 동작 중이잖아요. 웹서버 동작 중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컬명령으로 로컬호스트 80 포트로 접속해줘 라고 하면 결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와야죠. 그쵸? 왜요? 동일한 IP를 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동일한 IP를 가지고 웹서버가 이미 테스트 웹이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송출해주고 있죠. 그죠? 80 포트로. 그럼 동일한 IP에 있는 제 컨테이너에서 로컬호스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로컬호스트는 누구예요? 제 IP. 누구? 엔진엑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 페이지가 테스트 웹이 표시돼야 됩니다. 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어도 뭐하다고요? 이름과 IP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름과 IP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가 로컬호스트 80 해주면 저 로컬호스트가 누군데요? 바로 10.46.0.1 IP가 제 로컬호스트죠. 배포판 안에는 호스트스 파일이 있고 여기에 IP 정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죠. 10.46.0.1 이름은 뭐다? 멀티파드란 이름으로 동작 중이야 라고 확인되고 그러니 제가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거는 10.46.0.1에 80 포트로 커넥션을 내리는 거랑 동일하고 같은 IP를 가지고 동작 중에 엔진엑스가 응답을 해주겠죠. 그죠? 없는 페이지 요청하면요. 에러 페이지도 뜨겠죠. 당연히. 그죠? 뭐 테스트, HTML 이런 건 없죠. index.html이 있지만. 그죠? forbidden 에러 뜰 거라고요. not found 에러가 뜰 거라고요. forbidden은 403 뭐 인증에 실패했을 때 뜨는 거고 없는 페이지는 not found 404 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정상적인 메시지도 보이게 되고 에러 메시지도 보이게 되고 컨테이너 간에는 IP가 동일하구나. 컨테이너 간에는 호스트 네임을 파드 이름으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저 액션 명령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시 파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파드에 대한 개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어떻게 정보 보는지 네, 하나 더 봅시다. 큐브 CTL 여러분 이거 뭘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로그스 그리고 멀티파드 저 엔터 누를 거거든요. 뭐 보여질 것 같아요? 그쵸? 감 잡으셨죠? 파드 안에 동작 중인 이거 하나 빼먹었다. 컨테이너도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네요. 엔진엑스 컨테이너 여러 개 컨테이너니까 엔진엑스 컨테이너에 로그를 보여줘 라는 커맨드예요. 엔진엑스가 80 포트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커넥션을 연결을 해서 연결을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걸 로그라고 하거든요. 엔진엑스가 가지고 있는 로그를 보여줘 라는 커맨드예요.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200번 상태 코드가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성공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에러 페이지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에러는 테스트 1.html에 대해서 404 에러가 있습니다. 에러이든 또는 성공이든
네, 이러한 로고들을 출력해 주는 게 큐브시티의 로그스, 파드네임. 멀티 컨테이너면 여러 개 컨테이너 넣어주겠죠? 싱글 컨테이너라면 컨테이너 이름 없이 예를 들어서 웹 1이라는 파드의 로고 보여줘. 두 가지 명령어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 멀티 컨테이너 안에서 로고를 볼 때는 컨테이너 이름을 꼭 넣어주는데 싱글 컨테이너는요, 파드 이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A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타다 눌러주면 얘는 접속했던 흔적이 없었나 보네요. 그럼 제가 흔적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웹 1일 10.36.0.1이네요. 10.36.0.1번으로 컬 커맨드도 해보고 웰컴 투 엔진엑스 뜨죠? 한 번 더 해보고 뭐 2개 정도의 로그를 기록한 다음에 외부에서 커넥션이 있었다. 뭐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리고 로그를 봅시다. 자, 웹 1이 만들어 놓은 로고 좀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많은 커넥션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로고 보여주세요. 라고 엔터 눌러주면 결과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싱글 컨테이너는 파드 이름만 넣으면 로고 볼 수 있구나. 멀티 컨테이너는 뒤에다가 뭐까지 집어넣어줘야지? 컨테이너 이름까지 넣어주면 로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저희 싱글, 멀티, 컨테이너 실행하면서 모두 봤죠? 로그 정보 보는 것도 봤고요. exec 커맨드로 뭐 했습니까? 특정 -c 컨테이너로 커맨드를 전달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는 것도 해봤습니다. 물론 get, pad, -o, wide까지도요. 처음 야물 파일 만들고 create하고 get으로 확인하고 get wide -o, get -o, 뭐 야물 get -o, json 포맷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exec 명령으로 동작 중인 컨테이너에다가 쉘을 전달한다든지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해주는 커맨드도 실행해 볼 수 있고 네, 특정 컨테이너의 로그 정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동작 중인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